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2020년이 좀 시작된 지는 좀 됐지만 2020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배포하고 있는 그 최저임금 리플릿이고요. 이게 7가지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언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신체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자, 무슨 얘기냐면 수습 사용 중인 자. 여러분들 수습 근로자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수습 사용 중인 자 중에 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습 사용자 중에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단순 노무, 그러니까 한국직업분류표상에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되면 수습 여부나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다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 사업장에서 잘 안 해놓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될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 이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고요. 자, 네 번째는요.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임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이 형사처벌하고 벌금이 꽤 세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 우리는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00원을 뭐 주기로 서로가 계약서를 썼다. 이런 부분은 전부 무효라는 거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면 전부 다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포인트고요. 자, 여섯 번째 포인트는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인데요.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2017년, 18년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 요인 때문에 또 우리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좀 부담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우리 급여 중에 월급 중에 일정 부분이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게 2019년부터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예를 하나 들어져 있죠. 2020년 4월에 급여가 198만 원, 일주 40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요. 기본급이 150이고 직무수당 15만 원, 교통비 5만 원, 식대 5만 원, 시간의 수당 10만 5천 원, 상여금 12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198만 원이라는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인 겁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이제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매달 지급했다라는 가정이고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보니까 기본급이 일단 150만 원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자, 상여금하고 식대 교통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여금이 아까 12만 5천 원이었죠. 그리고 여기 식대랑 교통비가 합치면 10만 원이었는데, 자, 이게
전부 빵빵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포함이 됐냐라는 내용을 요 밑에 쪽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산입 범위가 2019년부터 적용이 돼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가 25% 초과분이고 2020년이기 때문에 20%입니다. 2019년은 25%, 2020년은 20%, 그리고 점점 5%씩 줄어서 2024년에는 전부 다 포함되게 됐는데, 어쨌든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9만 5,310원에, 자,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179만 5,310원에 20%. 자, 20%라면 35만 9천 원입니다. 이 35만 9천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상여금이 12만 5천 원입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과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식대 교통비는 10만 원 중 2020년 월 환산. 자, 다시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79만 5,310원에 요거는 몇 퍼센트죠? 요거는 곱하기 0.05%죠. 자, 그러면 89,765원을 초과하는 거. 자, 그러니까 아까 교통비랑 식대에서 89,765원을 초과하는 1,230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산입할 때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합계가 166만 230원이죠. 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은 25%부터 시작을 해서 5%씩 줄어서 2024년이 되면 전부 다가 포함이 되고요. 식대나 교통 같은 복리후생비는, 자, 7%부터 2019년에 7%부터 시작을 해서 5%, 3%, 2%, 1%에서 2024년이 되면 이게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5%를 초과하는 분 1,230원,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166만 230원이 우리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제 금액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166만 230원에 법정 근로시간이 209시간, 자, 40시간 아까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휴까지 합쳐진 209시간을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시급이 7,943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590원에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198만 원이면 아이고 최저임금 179만 5,310원보다 높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라든가 범위를 다시 한번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6번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는요. 자, 마지막 7번째는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보기 해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예시로, 자, 시간당 8,500원의 시급을 준다. 그럼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급은 하루에 8시간 근로하고 1급 68,000원이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이니까 68,000원에 8을 나누면 8,500원. 그러면 8,590원에 미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급인 경우에는 하루 4시간, 주 5일이라니까 총 20시간이죠. 그러면 주급 20만 4천원에 20을 나눈 게 아니라 여기 얼마 나눴죠? 보시면 24시간을 나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게 포함됐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시간으로 나누면 8,500원. 그럼 또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이 되겠고요. 자, 다음 예시는 월급인 경우입니다. 월급인 경우 일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77만 6,5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주 5일이니까 하루 8시간. 그러면 이것도 월급으로 했을 때는 주휴를 만약에 빼면 174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주휴가 들어가니까 209시간이죠.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그러니까 177만 6,500원에 209시간을 하니까 이것도 8,50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 경우에는 일주에 44시간, 8시간씩 일했다. 그리고 토요일도 4시간 일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래서 연장 근무는 일단 계산을 안 하죠. 편의상.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이 192만 1,000원을 지금 받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계산했냐? 44시간에다가 주휴를 더해야 되죠. 근데 주휴는 하루만큼을 더 주는데 요 토요일에 대해서는 주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40시간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유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유를 8시간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대략 226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6시간을 나누게 되면 다시 8,500원이 나와서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가 그 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 근무를 또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플러스 정보라 그래서 주유수당 알아보기인데 요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유수당이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일주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주유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비례해서 주유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일주일에 8시간을 받는다. 그리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근무하거나 4시간 근무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그 일주일 동안을 더해서 20%를 계산하면 그 주유 수당 받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리플릿을 좀 참고를 해서요.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복습하시면 우리 뭐 사업장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건 아니면 직원분들이건 그 급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